지금 우리는 카파도키아를 향해 달리고 있다. 중간에 소금 호수를 들러갈 예정이다.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며 염도도 두 번째로 높은 이 솔트레이크는 유출이 없는 폐쇄된 호수이다. 호수가 말라 가장자리에 온통 하얗게 소금이 드러나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물 웅덩이들이 조금씩 남아있어 다행스럽게 반영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넓게 드리워진 소금 호수가 장관이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내가 지금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기분이다. 호수 상점에는 소금과 관련된 상품을 많이 팔고 있다. 소금 초콜릿, 소금 비누, 소금이 들어간 화장품 등 소금의 유익함을 내세워 관광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카파도키아에 도착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현실적인 장소이다. 카파도키아 지역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으로 튀르키예 여행의 백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괴렘에는 기원전 1800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해서 주변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마치 깔때기를 엎어놓은 듯한 기암 괴석이 즐비하다. 오늘은 카파도키아의 레드 투어 코스를 돌기로 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러브밸리이다. 흥미로운 남근 모양을 닮은 크고 부드러운 암석 모양을 보고 지어진 이름인 듯하다. 이 암석들은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커다란 버섯 모양과 건조한 평원 그리고 마른 초목으로 마치 달 표면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360도 돌아가며 사진기를 계속 눌러도 신기하고 괴이한 지형의 감탄사만 나올 뿐이다. 이제 우리는 페어리 침리로 향한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 마그마 분출로 만들어진 용암바위 주위의 분진으로 인해 응회암으로 굳어졌는데 이 응회암이 비바람에 쉽게 변형되는 성질 탓에 버섯 모양의 바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튀르키예인들은 이 버섯 모양의 바위를 페리바자라고 붙였으며 이곳에 요정이 산다고 믿어 요정의 굴뚝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신기한 버섯 모양의 바위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보인다. 지금 우리에겐 볼수록 신기한 자연의 선물들이지만 과거 삭막하고 돌밖에 없던 척박한 광야에서 바위를 깎아 구멍을 내며 살았던 그들의 영악한 생활에 마음이 많이 무겁다. 이래서 카파도키아를 찾고 있나 보다. 차를 다시 젤베 오픈에어 뮤지엄으로 몰았다. 특별히 유명 박물관이나 사진 스팟이 아니어도 괴렘의 전 지역의 자연 지형이 너무나 독특하다. 젤베 뮤지엄의 계곡을 따라 발견되는 기이하고 신비한 바위들, 이 박물관은 독특한 바위들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다. 풍화작용에 만들어진 바위 모양의 외관과 전체의 풍경이 장관이었다. 여행의 여러 즐거움 중에 하나는 상상 밖의 광경을 보면서 사고와 상상력의 한계를 넓혀가는 것 같다. 박물관은 면적이 넓고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도 있다. 오스만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와 아랍 정복자들로부터 피난처로 사용하면서 생활했던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터키인들이 1950년대까지도 집으로 사용되었다가 박물관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바위 동굴 속에 직접 들어가니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사람도 많지 않고 한적한 이곳에서 오랜 동안 머물며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싶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야 했다. 다시 길을 달려 카멜 페어리 침리로 향했다. 기암괴석은 어디에나 널려 있다. 도로변에 있는 낙타 모양의 바위인데 정말 그럴싸하다.
다음엔 새미녀 바위들에 도착했는데 큰 바위 2개와 작은 바위 하나가 모여 있다. 누가 미녀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정해주자. 이어서 규모가 가장 큰 괴레메 박물관을 방문했다. 여러 세기에 있었던 동굴 수도원으로 고대 비잔틴 프레스코화의 훌륭한 표본을 전시하는 의미 있는 역사적 수도원과 동굴교회가 모여있는 곳이다. 마치 거대한 수도원 단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11세기의 프레스코 성화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니 놀랍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스만 제국이 카파도키아를 지배할 당시 수도원을 비둘기장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시기에 성화가 훼손되었을 듯 싶다. 박물관 내에는 또 티켓을 사서 들어가는 동굴 수도원이 있다. 색상은 물론 그림도 완벽한 성화가 있다. 입장료내는 가치가 있다. 다만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아쉬웠다. 바위에 올라가 이동할 때마다 마술처럼 뚫린 동굴을 허리를 굽혀 다니고 엎드려 다니느라 신음이 저절로 나온다. 몸은 지치지만 이런 곳에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생활하고 은둔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힘들다는 소리는 나올 수 없다. 버거운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괴레메 시내에 있는 아나톨리아 케이브 펜션에 도착했다. 이 마을엔 동굴 안에 만들어진 숙소들이 꽤 많다. 우리 숙소도 2000년 역사의 동굴주택이다. 기암괴석에 굴을 파서 지은 집이 너무도 신비롭다. 동굴 숙소 내에 거실도 있고 침실도 욕실도 따로 있다. 차가운 동굴인데 실내는 아늑하고 정갈하게 단정해 놓았다. 불편하리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진과망치로 한 땀 한 땀 두드려 만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얼마나 오래 정성스럽게 만져가며 다듬은 벽일까. 지금도 공들여 만든 정성을 느낄 수 있다니 소름이 돋는다. 내일 아침 식사를 할 옥상도 정성이 느껴진다. 노을을 보러 선셋 뷰 포인트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 올라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행복하고 기대에 넘치고 있다. 해가 지면서 솟아있는 바위 기둥이 그늘이 길어지면서 더 입체감 있는 풍경이 된다. 구름이 많이 껴서 최상의 일몰은 아니다. 독특하고 낯선 자연을 배경으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해가 지니 금세 어두워지고 하나둘 불이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신기하고 멋진 장면에 한참 동안이나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관광지다 보니 다양한 기념품을 팔고 있는데 특히 고급스러운 카펫 가게가 많다. 숙소 옥상에 올라가 맥주를 마시며 낭만적인 밤 분위기를 느꼈다.